자, 예제를 모델링을 해보죠. 크기가 60에다가 60, 66, 정사각형인가, 아니, 정육면체인가 보네요. 그러네. 그죠? 정육면체를 가지고 부분적으로 제거해 나가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모델링을 할 건데, 물론 이제 사각형을 그려서 해도 되는데요. 여기 솔리드에 보시면은, 그리기에 보시면 솔리드 기본 형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육면체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크기를 입력을 하는데 이렇게 쭉 해놓고, 이거 밑바닥 크기, 그 다음에 높이 쭉 뻗으면 돼요. 근데 솔리드로 만들겠다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크기는 이게 60에 그 다음에 얘도 60, 얘도 60. 유지에서도 이거 있잖아요, 블럭 만들기. 그쵸? 그거 똑같아요. 얘도 이렇게 60, 60, 60 해서 솔리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 대신에 여기 솔리드 체크해야 돼. 공면 체크하면 나중에 안 잘라져요. 이게 솔리드로 체크해 주시고, 그 밖에 옵션 사항은 여기서 이제 끄집어 낼 수도 있습니다. 유지가 있는 건 다 있어요, 웬만한 것들은.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쉐이딩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솔리드 영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60, 60, 60. 자, 얘는 이 솔리드의 그 작업관리자를 가보시면 이 블럭이라고 하는 이걸로 생성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조건을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치수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조건들을. 얘는 이제 스케치를 체인이라든지 도형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이 값을 수정해서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유지도 물론 이런 기능이 있죠. 트리 구조가 있으면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부터 작업을 할까? 보니까 이게 필렛이 주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위에서 봤을 때 옆구리 부분을 좀 제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부분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3D를 2D로 바꿔놓고요. 이 Z라고 하는 것을 작업표면 Z값을 여기 윗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60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2D에 60 이렇게 해 두시고요. 자, 여기다 이제 제거해야 될 부분을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속성을 쟤는 끄겠습니다. 끄고 색깔을 눈에 띄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리는데 폭을 얼마로 할 거냐면 폭이 10이네요 10. 자, 그 다음에 높이 값은 얼마인가 보면 60에서 10이 빠지네요. 그러면은 50이겠네. 50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죠. 적용을 누르시고요. 다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고정시켜 버릴까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하겠다. 찍으면 이렇게 되겠죠. 적용. 그럼 이게 두 개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하면은 되죠. 이렇게 해서 얘를 가지고 커팅을 하는데 얼마만큼 밑에도 10면이니까 50만큼 커팅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돌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와 얘를 가지고 커팅을 하겠다는 얘기죠. 아래쪽으로. 근데 바디 커팅인데 얼마만큼 할래? 50만큼 하겠다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얘를 지금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 커팅을 하는 게 얘 하나 얘 하나 두 개의 작업으로 생성이 돼요. 근데 트리 구조가 많아질수록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일 작업으로 결합하겠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이 작업은 하나의 작업으로 됩니다. 즉 두 개의 대상이지만 하나의 작업으로 이 작업 관리자에 생성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업 관리자에 지금 하나로 생성이 됐잖아요. 이 두 개 자체가.
아까 그걸 체크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필렛 부분을 지금 그냥 할까요? 필렛 기능에서 필렛 할 부분을 솔리드 바디냐 솔리드 면이냐 솔리드 엣지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솔리드 면과 바디는 끄고 엣지만 하겠다. 여기 엣지 선택해주고요. 여기도 엣지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엣지 선택해주고, 여기도 엣지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엣지 선택해주고, 여기도 엣지 선택해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요. 확인을 눌러서 R 값을 10으로 하겠다라고 해놓고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죠? R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솔리드를 제한 나머지들은 일단은 반전시켜서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를 하고요. 여기 위에 부분에다가 뭘 만들어서 커팅을 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작업 평면 일단 60 위치에 있으니까 이대로 그냥 하면 되겠네요. 솔리드 형태 그리기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가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죠? 폭은 얼마로 할 거냐면, 폭은 그닥 중요하지는 않겠네요. 폭은 50 정도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하고 높이 값이 중요하겠는데, 높이 값을 보니까 지금 30이니까 30이네요 30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적용 일단 눌러 놓고 가운데를 보니까 이 폭이 얼마냐면 20으로 돼 있네요. 20인 폭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 가운데 쫙 찍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20인 폭으로 해서 30만큼 커팅하겠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 부분은 그냥 지워버리죠. 트림에서 나누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네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클릭하면 지워지죠. 이렇게 해놓고 이 형상을 가지고 커팅을 하는데, 커팅하는 깊이는 얼마냐면 보니까 20만큼 커팅하네요. 20만큼 커팅하겠다 해서 확인하시면 이렇게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쉬프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얘를 누르고 얘는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하겠다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정면에서 봤을 때 얘를 좀 날렸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해볼까? 어떻게 할까? 정면이 낫나? 평면이 낫나? 뭐 정면으로 하죠. 자,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하겠다라고 하시고요. Z값을 0으로 하겠다 하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사각형 형태를 그리는 거죠. 이 면에다가 그러면은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사각형의 폭은 뭐 그닥 중요하지 않고 60 정도 줄까요? 폭은 60 정도 주고 높이 값은 지금 높이가 20이라고 되어 있네요. 20 정도 하겠다라고 하고요.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위치가 이 가운데에서 위로 얼마만큼 올라가죠? 10만큼. 그래서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 가운데를 클릭을 하는 거예요. 클릭을 한 다음에 증분값으로 Y로 10만큼 엔터 치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Y로 10만큼, 이게 Y축이에요. Y로 10만큼 위치를 찍겠다는 얘기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 위에를 찍겠다는 얘기죠. 지금 이 부분이 아니라 여기를 찍겠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Y축으로 10만큼 위치를 찍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커팅을 하시면 되겠네요. 돌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가지고 커팅을 하겠다. 얼마만큼 할래? 보니까 40만큼 하면은 원하는 형태가 짠 하고 나오겠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나오겠다. 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블랭크 처리하고요. 자, 이제 동그라미 하나만 파내면 되겠는데요. 동그라미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가운데네요. 가운데에서 20만큼 떨어져 있네요. 그럼 동그라미를 그리겠다. 동그라미 크기는 얼마로? 보니까 20으로 그리네요. 근데 정면이 아니네. 작업 평면이 평면으로 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Z값은 여기로 돼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Shift 버튼을 누르고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Y로 20이다 하면은 얘가 이렇게 그려지죠. Y로 20만큼 이 위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Y로 20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위치가. 자, 그럼 얘를 가지고 뻥 하고 뚫어버리면 되죠. 돌출 기능을 이용해서 얘를 가지고 아랫방향으로 형상을 관통하겠다. 자, 하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하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똑같죠? 형상이. 자, 얘를 모델링을 했는데 얘를 가공을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한번 해보죠. 자, 근데 이렇게 모델링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사용했던 체인을 삭제를 했을 경우에, 화면에서 언블랭크 보면 이 체인들이 있잖아요. 삭제를 했을 경우에는 이 솔리드에 그 X 표시가 떠요. 대상 도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형이라든지 이거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들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 도형을 완벽하게 모델링을 했고 더 이상 수정할 일이 없다. 그렇다면 이 트리 구조를 없애버리는 기능이 있어요. 트리 구조를 없애버리면 대상 체인을 삭제를 하든지 말든지 얘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솔리드에 보시면은 솔리드 작업 기록 전체 제거, 얘를 클릭하잖아요. 그럼 얘는 하나의 덩어리로 바뀌어요. 이 트리 구조가 싹 없어져. 하나의 덩어리. 즉 여러분들이 체인이라든지 삭제를 해도 얘가 영향을 안 받는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그 체인들을 삭제를 한 상태에서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솔리드 형상이 바뀌어요. 저장이 안 돼. 그럴 때는 내가 무심결에 여기에 썼던 대상 도형을 싹 지워버렸어. 지워볼까요? 화면에서 언블랭크를 해서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올게요. 자, 가져온 상태에서 반전을 시켜서 얘를 지워버릴게요. 지울래? 지우겠다. 자, 지우긴 지웠어요. 다 물음 표시죠. 현재 여기에 얘는 안 바뀌어요. 아직 바뀌진 않은데 다 물음 표시야. 그럴 때 얘를 저장을 하잖아요. 저장 안 돼요. 왜? 대상 체인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형상이 저장이 안 되고 다 깨져버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얘를 체인을 잡으려니까 귀찮아. 더 이상 수정할 것도 없는데, 그럴 때 쓰는 게 이거예요. 얘를 써버리면 트리 구조는 무시합니다. 현재 솔리드만 인식을 해요. apply OK, remove history from select solid. 이 솔리드의 히스토리를 다 제거하겠냐 해볼까요? 모든 솔리드 작업 내역에 대한 선택 솔리드를 삭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취소할 수 없다. 언두가 안 된다. 신중하게 생각해라 이거예요. 생각할 것도 없다. 예. 자, 그러면 트리 구조 하나도 없죠. 오로지 바디 하나로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 화면에서 언블랭크 해도 아까 언블랭크 한 거 도형이 하나도 없어요. 그 체인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대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 대상 파일은. 하지만 아까 같은 상태에서는 트리 구조가 물음 표시가 떴거나 X 표시가 뜬 상태에서는 저장 자체가 안 돼요. 그 대신 얘는 언두가 안 됩니다. 얘는 수정하려면 일일이 다시 그 도형을 그리던가 해서 수정을 해야 돼.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가공 경로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재료 설정에 들어가서 전체 솔리드 하시면은 이제 재료 설정이 되겠죠. 공구 설정은 공구 조건 사용 제지 기준 할까요? 귀찮으니까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재가 설정이 됐고요. 사전에서 이제 그 범용 밀링으로 하든 이렇게 각이 쳐서 왔다 온 상태에서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일단 평면에서 작업할 것들은 평면에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까지 제거를 좀 할까요?
아니, 일단 이 각은 만들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제거를 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을 제거를 하는데 얘를 어떻게 제거를 하면은 제거가 좋을까? 윤곽 가공으로 돌린다, 표면으로 한다, 포켓으로 한다. 그래도 될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 이 면에 대해서 포켓 작업을 해볼까? 가공 경로에서 아니면은 일단은 선을 한번 그려보죠. 얘를 3D로 바꿔놓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선을 그리겠습니다. 선을 그리고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가지고 경로를 생성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대상을 가지고 경로를 생성하겠다 해 놓고요. 공구는 목록 공구에서 10파이짜리 평행드미를 가져오겠습니다.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진입뽑기에서 좀 확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확장 거리는 대충 한 150% 정도 줘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뽑기는 일단 끄겠습니다. 그 다음 측면 가공은 대충 하겠다라고 하고 30이면 한 6번 정도 해볼까요? 하는 걸로 하고, 연결 조건에서는 제로 상단은 60인데 가공 깊이는 증분으로 선택한 대상 위치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움직이는 걸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제거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밑날이 좀 먹네요. 약간 확장을 더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제거를 할 수가 있겠죠. 확장을 좀 더 해볼까요? 여기를 진입뽑기에서 확장을 15로 했는데 한 18 정도 하는 걸로 해서 다시 재생성을 해보면 자, 모의 가공을 확인을 해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제거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이제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를 제거를 하는데 이게 뚫려 있으니까 그냥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하죠. 자, 윤곽 가공 기능을 얘를 그대로 카피를 해 보겠습니다. 뒤로 복사를 해서 체인을 전체 다시 체인으로 해서 솔리드의 끝단 하나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얘를 끝단으로 하나만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얘도 끝단 하나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끝단이 선택된 거예요.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측면 이것은 한 2번 정도만 주는 걸로 하고요. 진입뽑기는 한 8 정도만 확장하는 걸로 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생성. 이렇게 하니까 겹치는 부위가 좀 생기는 것 같네요.
약간 조건을 측면 가공 간격을 2번을 줬는데 한 3 정도로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해보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거를 같이 한번 보면 이 부분을 제거하고 여기를 제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여기 이제 구멍을 뚫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구멍을 뚫어 버릴까요? 이게 20이니까 20파이짜리 유드릴로 그냥 뚫어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드릴 가공으로 포인트, 이 센터 포인트를 잡고 공구는 목록 공구 선택해서 거르기에서 드릴을 선택을 할 건데 20짜리 20짜리 드릴을 가져왔는데 U드릴이라고 해서 이게 각도가 평평한 게 있어요. 거의 170도 정도 이렇게 준 드릴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 인서트 드릴인데 얘를 가지고 그냥 한 번에 그냥 뚫겠습니다. 그 다음 절삭 조건에서는 팩드릴 그냥 논스톱으로 그냥 뚫어버릴까? 논스톱으로 뚫죠. 그냥 연결 조건에서는 0에서부터 제로 상단이 60에서부터 라고 되어 있는데 60이 아니죠. 제로 상단은 여기서부터죠. 40에서부터 바닥 위치가 0이죠 0인데 좀 감안해서 한 마이너스 5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자, 드릴이 이렇게 생긴 드릴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드릴을 가지고 뚫어버리겠다 이거죠. R점 위치를 좀 조절해야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관통을 시키는 거죠. 관통시키고 빠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조건에서 얘도 증분으로 한 5 정도를 주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제거하고 그 다음 구멍 뻥 뚫고 이렇게 되겠죠. 구멍이 뚫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면에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평면에서 작업한 거고요. TOP로 하고 G54로 하든지, 그 다음에 얘는 정면 F로 하고 G55로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일단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자, 화살표를 밑에다 갖다 놓고 자, 정면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WCS를 정면으로 해 주시게 되면 워크 좌표계가 WCS가 정면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작업 평면도 평면으로 해주시면 정면에서의 평면이죠. 그러면 얘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Z축이 이 WCS 정면과 같게 만들어 주시고 작업을 하시면은 되겠고요. 일단은 이 부분을 좀 제거를 해 볼까요? 여기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제거를 하면 되겠네요. 와이어프레임으로 보게 하고, 여기하고 여기 엣지 부분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공 경로 윤곽 가공 기능을 이용해서 솔리드의 끝단만 선택되게 해놓고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둘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확인을 하고 공구는 10파이짜리로 하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주고 진입 뽑기는 얘도 한 18 정도 확장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측면 가공은 2번 정도 주면 될 것 같고, 연결 조건에서는 재료 상단은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공 깊이는 이 부분이 되겠죠.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경로가 이렇게 생성이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움직이는 걸 보면은 밑에서 내려와서 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제거를 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제거를 했죠. 제거가 된 겁니다. 자, 얘를 무의 가공을 해보면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을 제거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이 제거가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디가 안 되는지 모르겠네. 다 선택을 해서 다 같이 보죠. 이렇게 했죠. 근데 아까 작업에서 뭐가 이상하게 보인 것 같은데 내려갈 때 홀더 부분이 닿나? 안 닿죠?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됐어요. 그쵸?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을 돌려야 되겠네. 자, 이 부분을 이제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을 이렇게 왔다가 빠져야 되겠네, 천상. 이쪽에서 작업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 그쵸? 그럼 이쪽 알이 생기긴 하겠지만, 그러면은 이 작업에서 여기에서 이 부분을 제거를 좀 해 두는 게 낫겠네요. 그게 더. 그 다음에 위로 올려서 WCS를 다시 평면으로 하고 얘도 평면으로 하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돌리는데 대상 도형을 얘를 가지고 활용을 하면은 되겠죠. 자,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기능으로 이때는 지금 어디를 선택하려고 하냐면 여기에서부터 이 엣지를 계속 따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얘 루프를 선택하게 되면 닫힌 형태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 부분 루프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엣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떠요. 지금 너가 선택하려고 하는 면이 이 면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면이 맞으니까 확인을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얘가 그 시작은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끝나는 부분을 어디로 할래 물어봐요. 끝나는 부분은 나는 여기로 하겠다 찍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부분 루프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얘를 선택 안 하면 닫혀있는 대상으로 선택이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선택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하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부분 루프라고 하는 기능으로 선택을 해요. 해서 확인을 합니다. 공구는 10파이짜리 평행드밀로 하는 걸로 하고요. 조건에서는 일단은 측면 가공은 끄고요. 진입 뽑기도 일단은 끄겠습니다. 끄고 연결 조건에서는 재료 상단은 60이고 가공 깊이는 여기까지 그냥 돌려버리면 되겠죠.
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움직이는 걸 보면 공구가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쭉 돌고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경로를 생성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생성을 했어요. 안 할까? 이렇게만 가고 여기서 빠질까요? 그래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서는 여기서 바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법선 형태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확장을 좀 하고 진입뽑기에서 뭘 할 거냐면은 확장을 얼마만큼 할 거냐면 10 정도 해볼까요? 확장을 10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법선 형태로 진입을 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원호 형태는 안 하고 이렇게 법선 형태 수직으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대상을 확장하겠다. 자,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재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는데 너무 확장 많이 했나 보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이게 지금 반경만큼 빼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확장해서 얘를 5만큼 빼겠다 해주시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얘가 움직이는 거 보면 여기서 들어가서 돌고 이렇게 빠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거리를 약간 좀 더 줘야 되겠네. 민날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10으로 했는데 얘를 12 정도로 하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들어가서 돌고 이렇게 빠지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를 모의 가공을 해보면 여기를 제거하고 제거를 하고 그쵸? 근데 이 부분이 좀 남네요. 남고 물론 여기서 제거를 하면서 제거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분 남으니까 측면 가공을 한번 더 주죠. 얘 조건에 들어가서 측면 가공해서 3mm씩 2번 뭐 그대로 해도 될 것 같네요. 재생성 2번을 주고 다시 모의 가공해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단이 생겼나? 예, 단이 생기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단이 생겼네요. 해상도 때문에 생겼나? 이거는 아니고 여기가 왜 단이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로상으로 보면은 단이 생길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해상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단이 생길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좀 제거가 됐고 여기서 제거를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여기가 이제 R이 생기겠죠. 자, 그럼 얘랑 비교를 해볼까요? 현재 그 모델링 솔리드와 비교를 해서 미절삭된 부위가 어딘지 체크를 한번 해보죠. 얘를 모의 가공을 할 때 보시면은 이제 여기 베리파이인가 버리파이 여기 돼 있어요. 여기에 컴페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컴페어는 비교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플레이를 시켜보면 이제 위에 부분을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 제거를 하고 옆에 부분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옆에를 제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 부분을 제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남은 부위를 파란 색깔로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은 부위가 R 부분이 남았는데 이 부분을 제거를 여기도 제거를 여기서 평면에서 할 수 있겠네요. 평면에서 여기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정면에서 이 R 부분을 제거를 하고요. 여기도 지금 정면에서 이 부분은 최대한 직각 형태로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평면에서 이 두 군데 여기하고 여기는 평면에서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위로 올려놓고 여기에다가 추가를 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제거를 한다는 얘기죠. 여기 R 부분, 여기하고 여기. 가공 경로에서 윤곽가공 기능을 이용해서 솔리드 단일로 해놓고 여기 이 끝단 부분만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도 끝단 부분만 선택 확인하시고요. 공구는 얘를 가지고 하는데 진입뽑기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확장보다는 접선 형태로 또 원호 형태로 하는데 60% 정도를 주겠습니다. 측면 가공은 일단은 끄고요. 연결 조건에서는 재료 상단이 여기가 되겠고 가공 깊이는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럼 얘가 움직이는 걸 보면 밑으로 내려와서 원호 형태로 접근을 하죠. 그래서 이 R 부분을 제거를 하고 빠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접근을 해서 R 부분을 돌리고 빠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R 처리는 됐고요. 정면에서 이 부분 R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직각을 만들어야 되니까 최대한 밑으로 내리고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하고 평면도 평면으로 하고. 자, 여기 R 처리를 하기 위해서 윤곽가공 기능으로 이 끝단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여기 끝단을 선택해주고 끝단을 선택하고요. 공구는 얘로 하고 절삭 조건은 아까 했던 거하고 동일한 형태로 취하면 될 것 같고, 재료 상단은 여기가 되겠고 가공 깊이는 여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작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이 부분을 해야 되겠네요. 이 엣지 부분을. 그래서 윤곽가공 기능을 이용해서 단일로 여기를 한번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제거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얘는 따로 우측으로 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상향을 쓰기 때문에 좀 그런데 여기서 들어가게 그냥 할까? 이걸 하죠. 그냥 이렇게 해서 하죠. 그럼 조건을 좀 따로 줘야 될 것 같아서 하면은 되긴 되겠네요. 자, 공구는 18자를 쓰는데 진입뽑기 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얘는 법선 형태로 들어가는 걸로 하고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호는 일단 빼고 얘는 한 12 정도를 확장을 일단 시켜보고, 연결 조건에서 연결 조건, 재료 상단 부분은 일단 여기 부분을 찍어주는데 마이너스 50에서부터 가공 깊이도 마이너스 50 0인 위치까지인데
증분으로 해서 얘를 한 10 정도 주는 걸로 하고, 자, 생성을 했는데 움직이는 걸 보면은 공구가 내려와서 법선 형태로 들어와서 치고 빠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빠지면 여기 이제 반경만큼 더 먹어 들어가니까 얘를 축소를 해야 되는데, 얘를 축소를 하게 되면 따로따로 해야 되겠네요. 여기는 확장을 써야 되겠고 여기는 축소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얘를 그대로 하나를 카피를 해서 체인을 따로따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체인을 지우고 여기는 위에 있는 체인을 지우고, 자, 위에 거를 재생성을 해보면 진입할 때는 확장하고 빠질 때는 축소, 진입할 때는 확장을 60% 하고 빠질 때는 축소하고. 자, 그럼 얘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들어갈 때는 좀 확장해 들어가고 빠질 때는 좀 빠졌죠. 여기를 60, 50까지 할까요? 50까지 해서 타이트하게 그냥 일치시켜 버리죠. 빠질 때 50%.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 축소를 하고 50%, 나갈 때는 확장을 하고. 자, 그러면 얘가 움직이는 걸 보면 여기서는 확장이 돼서 나오고 빠질 때는 이렇게, 그 다음 여기도 빠질 때는 좀 더 넣어가서 빠지게. 빠지면 법선에 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고, 자, 전체적으로 다 한번 무의가공을 해보면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네요. 이게 지금 부딪혔는데 자, 비교를 좀 해볼까요? 지금 충돌난 부분하고 이 부분이 충돌이 났다는 얘기고요. 여기가 모서리가 약간 남았는데 이 부위는 공구가 R 값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이고요. 지금 비교를 했을 때 충돌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충돌이 났는지를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충돌이 왜 났는지, 여기 보시면은 그 충돌이 났을 때 정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충돌이 났을 때 정지하는 게 코로션 체크에서 픽스처, 워크피스 얘든가 체크를 해놓고 다시 한번 플레이를 시켜보면 체크가 안되네요. 체크가 지금 있는데 여기 부위에서 지금 평면에서 이 부위인데 얘가 왜 일로 바로 갈까? 이 부위를 돌고 나서 이게 떴는데
뜨고 나서 옆으로 가서 이 부위가 지금 어디를 이 부위를 작업을 하는 거네요. 여기를 작업하는데 여기에 진입할 때 높이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끝나고 바로 대각선으로 오는 건데, 지금 이 부위를 작업할 때 안전 높이를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그 부분이 체크가 안 돼서 지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작업이 됐고 이 부위에서는 상관없겠고. 자, 일단은 이 필렛 부분을 작업할 때 안전 높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여기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선을 보면 여기에 있는 이 경로가 여기에서 바로 다이렉트 쭉 오고 있죠. 이렇게 오면서 부딪혔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높이를 높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갔다가 내려올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안전 높이를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경로도 조금 불안하게 움직이는 것 같네요. 지금 이쪽 R 처리를 하는데 여기 R이 시작되는 부위도 여기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가고 있는데, 이 위치도 안전 높이를 높게 주면 옆으로 갔다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 필렛하고 이 필렛 시작하는 높이 부분에 안전 높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어디냐면 얘가 되겠네요. 이 부위에 시작하는 안전 높이, 지금 안전 높이 체크 안 돼 있네요.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안전 높이를 체크하시고 절대값을 한 70 정도 주세요. 왜냐면은 이게 60 정도가 높은 위치니까 70 정도 주시고, 얘를 재생성을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높이 뜨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어디냐면은 여기네요. 얘도 시작하는 높이 부분에 안전 높이를 체크를 해서 얘도 70 정도 해서 재생성을 해 주시면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작업하는 것을 보면, 자, 얘를 비교를 해서 지금 이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부위만 제거가 되면 되겠죠. 이제 공구가 파란색 부위를 제거를 하고 있고, 초록 색깔은 모델링 형상이 되겠고요. 그 모델링 형상과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빨간 색깔로 표시가 되겠고요. 지금은 이제 파란 색깔을 제거하는 경로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충돌이 나지 않고 작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부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이 부위는. 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G54니까 선택 작업 수정에서 작업 옵셋 번호 재부여로 해서 0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 옵셋 번호가 0으로 바뀌고요. 얘는 옵셋 번호를 1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옵셋 번호가 0번호 되어 있고 얘는 1번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출력을 했을 때 자, 백프로트에서 확인을 했을 때 얘가 제대로 확인이 되는지, 자, 하나는 G54에서 작업을 한 거고, 하나는 G55에서 작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